안녕하세요. 지호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평균값 정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과서에서 평균값 정리는 접선의 방정식 단어에 나오는데요. 접선과 관련한 성질이다 보니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수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번 강의에서는 평균값 정리가 그래프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평균값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는 A, B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값을 갖는 순간 변화율이 항상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오른쪽에도 제가 설명을 해놓았지만 여기서 평균 변화율이란 그래프상의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순간 변화율은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랑 같기 때문에 평균값 정리는 결국 두 점을 연결한 직선과 평행한 접선을 미분 가능한 함수는 항상 A, B 사이에 그어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A, B 사이를 미분 가능하게끔 연결을 시켜주려면 이 A, B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A랑 B 사이를 연결한 직선하고 평행한 접선을 이렇게 A, B 사이에 그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B 사이에 무조건 요 직선과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X는 C를 항상 찾아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평균값 정리에 앞서 롤의 정리를 먼저 설명하고 평균값 정리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에서 FA랑 FB 두 함수값이 같은, 즉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특수한 상황으로 평균값 정리로 설명이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기억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A, B 사이의 함수값이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둘 사이를 미분 가능하게끔 부드러운 곡선을 그렸을 때 마찬가지 A, B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0,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을 A, B 사이에 찾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의미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부드러운 곡선을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는 평행한 직선이 하나만 그려지게 되겠지만 오른쪽처럼 부드러운 곡선을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A, B 사이를 연결한 직선하고 평행한 접선을 하나뿐만 아니라 두 개 혹은 세 개 이상을 그려줄 수도 있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중 하나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값 정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만 성립한다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미분 가능한 함수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언제나 평행한 접선을 A, B 사이에 그어줄 수 있지만 미분 불가능한 점을 갖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함수에 따라서 평행한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A, B 사이에 롤의 정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A, B 사이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보통 평균값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함수로 이렇게 뾰족점을 갖는 함수를 그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A, B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결국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이 함수에서는 찾아줄 수가 없지만 만약에 내가 A, B 사이를 이런 식으로 미분 불가능한 뾰족점을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이 점에서는 미분 불가능하지만 A, B 사이를 연결한 접선하고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A, B 사이에 그어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미분 불가능한 함수의 경우에는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이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나왔을 때 거짓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교과서에서는 평균값 정리를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기본 예제 정도로만 문제로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어디에서 활용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수식적인 부분을 보면 평균값 정리는 함수 fx랑 도함수 f'x를 연결하는 유일한 등식이라는 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원래 미분계수는 여기 있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의 형태로 정의가 되는 식이고 이런 식으로 리미트가 없는 등식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는데 평균값 정리를 이용을 하면 요 fx랑 f'x를 리미트 없는 등식으로 연결을 해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열린 구간의 사이에 있는 점이라는 제한 조건만 잘 활용을 해주면 여러 가지 활용 문제에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한 예제 문제 두 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1번을 보면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문제죠. 함수 fx에 대해서 닫힌 구간의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이라던가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fx의 닫힌 구간 양 끝에 함수 값을 구해서 평균 변화율을 먼저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x자리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가 될 것이고 1을 집어넣으면 6이 되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은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2만큼 변할 때 y는 4만큼 변한다.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2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 요거랑 같은 값을 갖는 순간 변화율을 찾으려면 f'x를 구해서 요 값이 2가 되는 c 값을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C값이 나오면 주어진 C값이 주어진 닫힌 구간 사이에 존재를 하는가 안 하는가만 체크를 해주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값 A, B 사이에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레벨 2를 보면 자, 요게 fx랑 f'x 사이에 연결고리를 이용한 문제예요. 자, f'x가 x가 무한히 발산할 때 2로 수렴한다 라는 식을 가지고 자, 주어진 f'x가 아니라 fx랑 관련된 식을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요런 경우에 일단 자, 리미트는 생각하지 말고 fx 안에 들어있는 두 x값 사이에 차이를 이용을 해서 일단 주어진 두 함수값을 분자로 갖는 평균 변화율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x 플러스 3에서부터 x 마이너스 1까지 평균 변화를 구하면 자,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분모는 그냥 4가 될 거고 f의 x 플러스 3 빼기 fx 마이너스 1 해서 자, 내가 극한을 구해야 되는 식에 4만 나눠주게 되면 이제 평균값 정리를 이용을 해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결국 요거랑 같은 값을 갖는 f'c가 자, 어디에 존재해야 되나요? x 마이너스 1 자, 주어진 닫힌 구간 사이에 요렇게 존재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fx 플러스 3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자, x 마이너스 1하고 x 플러스 3 사이에 어떤 c 값에 대해서 항상 4배의 f 프라임 c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 결국 x가 무한히 발산할 때 내가 원하는 요 극한값은 결국 4배의 f'C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자, X가 무한히 발산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C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 X가 무한히 발산을 하게 되면, 자, C를 사이에 두고, 왼쪽, 오른쪽에 있는 값이 전부 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해버리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C도 마찬가지로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X가 무한히 발산할 때 마찬가지 C도 무한히 발산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주어진 극한값을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극한 fx랑 관련된 극한을 f'x랑 관련된 극한을 가지고 풀어줄 수 있다 라는 소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극한값은 8이 되겠죠. 두 번째로 그래프 해석의 관점에서 평균값 정리는 그래프상에 존재하는 여러 직선의 제한 조건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2번을 보시면 자, 미분 가능한 함수는 도함수 f'x의 치역 범위에 의해 fx의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도 제한 범위가 생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f'x의 제한 범위를 넘어가게 돼버리면 평균값 정리 때문에 그 기울기랑 똑같은 값을 가지는 접선도 마찬가지로 그어줄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주어진 f'x의 치역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발생을 해버리겠죠. 따라서 f'x의 범위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 fx 위에 두 점을 연결한 직선도 기울기의 제한 범위가 생긴다. 반대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fx의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부터 얼마 사이면 당연히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f'x 접선의 기울기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도 제한이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간단한 예제 문제를 보면
오른쪽에 있는 레벨 3처럼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 값은 1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도함수의 치역 범위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2 사이다. 그랬을 때 f1이 가질 수 있는 값이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도대체 뭘 물어보는 문제인가 하고 혼란이 올 수가 있는데, 자, 이제 f'x랑 fx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문제는 평균값 정리를 이용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함수 f'x의 치역 범위는 마찬가지 두 점을 연결한 직선 기울기의 제한 범위를 결정을 하게 될 거고, 자,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면, 자, 마찬가지. 자, 이 문제에서는 f1하고 f3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생각을 하면 될 거니까 x 변화량은 2에 f3 마이너스 f1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에서부터 2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겠죠. 만약에 이 값을 벗어나 버리게 되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 값의 범위도 똑같은 범위로 바뀌어야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하고 f3은 1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5에서부터 1이죠. 3 사이다 라고 하면은 f1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5 사이다. 자, 요 사이에만 있어야지만 요 제한 조건을 똑같이 만족을 시키게 될 거예요. 따라서 a 값이 될 수 없는 건 마이너스 4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걸 그래프로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f3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3에서의 함수 값이 1이다 라고 하면, 자, 1에서의 함수 값은, 자, 도함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다. 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3하고 1 사이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에서부터 2 사이. 그러면 결국 x 변화량이 2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2가 되는 점은 밑으로 4칸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이죠.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될 때는 위로 4칸이니까 1, 5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해야지만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 사이가 될 거고, 마찬가지 평균값 정리를 이용을 해서 요거랑 같은 값을 갖는 접선의 기울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2 사이에 존재를 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평균값 정리를 이용한 활용 중에 가끔 문제집에서도 나오는 다음과 같은 식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집에서도 이런 문제는 수식적으로만 정리하고 넘어가는데, 자, 마찬가지로 이 식이 그래프상에서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면 2차 함수랑 관련한 중요한 성질도 하나 얻을 수 있는데요. 자, 문제집에 보면은 이런 식을 가지고 세타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식을 다시 평균값 정리 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위에 있는 식에서 B자리에다가 A 플러스 H를 넣고 C자리에다가 A 플러스 세타 H를 집어넣게 되면, 자, 세타를 0하고 1 사이로 놓으면 A 플러스 세타 H는 항상 AH보다는 작고 A보다는 크기 때문에 A랑 B 사이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건데, 자, 요게 의미하는 바는, 자, 이런 식으로 A랑 B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 같은 기울기 값을 갖는 접선이 과연 A랑 B 사이에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 값이 A랑 B 사이에 존재하면 그 위치가 A랑 A 플러스 H 사이에 어디인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2차 함수에 대해서는 항상 세타 값이 2분의 1이라는 식을 증명을 해줄 수도 있는데, 2차 함수의 경우는 항상 두 점을 연결한 직선과 평행한 접선이 항상 두 점의 정중앙에 위치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접선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면 요거랑 비슷한 뉘앙스의 문제를 종종 보게 될 거기 때문에 2차 함수의 경우는 항상 두 점을 연결한 직선과 평행한 접선을 두 점 사이의 x좌표에 대해서 그어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를 간단히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평균값 정리에 ABC는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다음과 같은 2차 함수를 세팅을 해서 아까 주어진 식을 2차 함수에 대해서 A 플러스 H 그리고 FA랑 F 프라임 A 플러스 세타 H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 있는 식을 쭉 전개를 해보면 PA제곱에 2PAH 그리고 PH제곱 QA 플러스 QH 플러스 R은 좌우변을 보면 똑같은 항들이 날아가는 게 보일 거예요. EPAH 날아가죠. 세타 EPH 제곱에 플러스 HQ까지 그러면 QH 그리고 PA 제곱 QAR에 마지막으로 EPH 제곱까지 약분이 되고 나면 결국 PH 제곱하고 이 pH 제곱만 남게 되고 H 제곱도 약분이 되면 결국 세타는 2분의 1이다. 요거는 일반적인 2차 함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결국 포물선의 경우는 어느 두 점을 찍어도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 같은 접선이 어디에 있겠다? 얘네 둘 사이에 중점에 해당하는 x좌표 위에 이렇게 접선이 생기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 이상의 함수 혹은 초월함수의 경우 3궤도 함수를 가지는 fx에 대해서 이 경우는 세타의 위치가 제각각이겠지만 여기 있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경우 h가 0으로 가면 세타가 항상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것도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간단한 3차 함수 가지고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여기 레벨 4에 보면은 x세제곱 함수에 대해서 세타가 아까 전에 나왔던 똑같은 식을 만족을 시킬 때 h가 0으로 갈 때 세타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수식적으로도 우리가 배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극한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3차 함수 x세제곱에 a 플러스 h를 집어넣고 a세제곱에 h f'x는 3x제곱이니까 3x제곱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개를 해보면 a세제곱 날아가는 거 보이죠? 3a제곱 h에 3ah제곱 h세제곱 우변은 a세제곱에 a제곱 3a제곱 h에 2, 6 a h제곱의 세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타 제곱 h의 3배니까 3세타 h 세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a 세제곱 날라가고 3a제곱 h도 날라가네요. 그러면 여기서 h제곱을 약분을 시켜주고 3a 플러스 h는 6a 세타 플러스 여기 제곱이 빠졌네요. 3세타 제곱의 h라고 생각을 하면 세타에 대한 2차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세타 값은 근의 공식 가지고 찾아줄 수가 있을 텐데 짝수니까 3h분의 마이너스 3a 절반 짝수근의 공식을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세타는 0하고 1 사이라 그러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안 될 거고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까지 하게 되면은 얘는 9ah 플러스 3h 제곱으로 정리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h가 0에 가까워지는 극한이다. 그러면 h에다 0을 집어넣으면 분모 0에 분자도 0이기 때문에 요거는 유리화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겠죠. 3h에 요거 더하기 요거를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 루트 9a제곱 플러스 9ah 플러스 3h에 플러스 3a를 곱하게 되면 분자는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 9a제곱 날라가고
9ah 플러스 3h 제곱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h가 0으로 갈 때 h가 약분이 하나씩 될 거고, 이렇게 되면 h가 0으로 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 식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3으로 수렴을 하고 0, 0이니까 곱하기 3a 플러스 3a, 그리고 분자의 3h는 0으로 수렴을 하면 9a, 따라서 18a분의 9a에서 마찬가지로 세타가 2분의 1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평균값 정리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식적인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고 연습도 많이 해줘야 되겠지만, 제가 오늘 강의에서 강조했던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 평행한 접선을 두 점 사이에 그어줄 수 있다, 그래프상에서 의미하는 바도 같이 기억을 해주고 연습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균값 정리가 거의 대부분 문제에서는 활용이 되지 않는데, 자, 아까 전에 내가 설명을 했던 요 레벨 3에 나와 있는 문제라던가 이제 평균값 정리가 fx랑 f'x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도 한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면서, 이 밖에도 평균값 정리는 고등수학에선 다루지 않지만 로피탈의 정리 같은 걸 증명을 할 때에도 쓰이는데, 요거랑 관련된 내용은 블로그 포스팅으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